안녕하세요. EBS 리딩 파워 유형편 완성. 이제 11강 프랙티스 3번입니다. 요거는 이제 잘츠부르크 축제 예술 감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전략을 좀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예술 감독인데 예술 무대나 예술 공연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이 사람이 쓰는 특별한 예술적인 전략들이 있다. 그리고 그 전략과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예술적 전략과 특성은 뭐다? 전통과 혁신의 균형을 모함으로써 유지함으로써 축제의 연속성, 축제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연속성을 보장한다. 라는 게 요 사람의 전략입니다. 자, 요거에 관련한 글이었고요. 자, 도입부 보겠습니다. 1991년 플랑드르 지방의 문화사업가, 자, GM이라고 부를게요. GM은 주로 보수적인 내용과 배경을 가진 오스트리아의 전통적인 잘츠부르크의 축제의 예술 감독이 되었다. 여기 요거 뭐뭐가 되었다. 요 뭐뭐이 되었다. 요거를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끝에가 잘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91년에 어떻게 됐어요? 91년에 예술 감독이 됐는데 어떤 뭐의 예술 감독이 됐느냐? 잘츠부르크 축제의 감독이 되었다. 근데 그 잘츠부르크 축제는 좀 전통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요. 보수적인 내용과 배경을 가진 그런 축제다. 이게 보수적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음악 같은 경우도 우리 케이팝 있죠. 케이팝은 약간 보수적이 아니죠. 현대 최근의 것들이니까. 근데 클래식 모차르트의 클래식 음악, 그지? 뭐 교향곡 이런 거는 좀 보수적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잘츠부르크 축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노래들은 뭐 팝송 종류가 아니라 클래식 종류가 맞다. 그래서 그런 특성을 가진 축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모차르트는 항상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의 가장 중요한 예술가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차르트가 가장 중요한 예술가라는 얘기는 모차르트가 클래식의 거장이잖아. 그래서 모차르트가 가장 중심이 되는, 모차르트의 음악이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축제다. 그래서 축제에서 10곡이 나오면 뭐 7개 곡 정도는 모차르트 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죠? 자, 요 사람은요, 무대 감독이자 연극 제작자인 피터 셀러스, 요 사람, 요 가수 데이비드 보위, 영화 제작자인 피터 그린웨이와 같은 현대 예술가들을 끌어들임으로써, 자, 잘 볼게요. 이 축제는 좀 보수적이라 그랬잖아. 모차르트 음악을 대부분 트는 그런 보수적인 무대인데, 여기서 어떤 예술가들을 초대했어요? 현대 예술가들을 모함으로써 이 축제에 끌어들임으로써 축제를 모하려고 혁신하려고 노력해오고 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세대가 변하면서 옛날에는 클래식 음악이 아니면 너는 음악을 모르는 거야. 음알못이었단 말이야. 클래식 음악을 듣지 않는 사람은 음알못이다. 클래식 음악만이 진정한 음악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 됐죠? 근데 요즘에는요, 팝송도 그렇고, 팝도 그렇고, 그치? R&B도 그렇고, 그치? R&B도 그렇고, 힙합도 그렇고, 요런 것들도 다 노래의 장르잖아요. 다 인정을 받잖아. 근데 이게 너무 이 축제에서 클래식 음악만 듣다 보니까 사람이 별로 안 오는 거야. 축제인데. 그 지루하잖아. 그래서 이 현대 예술가들을 이 축제에 참여시켜서 요 클래식 음악을 팝송 버전으로 만든다던가 클래식 음악에 힙합을 같이 이제 좀 접목해서 노래를 새로 만든다든가 그런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죠. 되죠? 요 사람, 요 감독이. 자, 그래서 요 모리테는요, 자신의 프로그램의 기초를 4가지 영역의 기반을 만들어 두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프로그램의 기초를 기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프로그램의 컨셉을, 개념을 4가지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모차르트 음악이 있어야 되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20세기 고전 음악, 역시나 클래식이죠. 고전 음악이죠. 그러니까 모차르트 음악의 주지만 다른 사람들의 클래식도 듣게 하겠다. 그리고 현대 예술가들에 의한 새로운 음악극 행사, 현대 예술가들이 음악극 행사를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모차르트 음악에다가 힙합을 얻는다든가 그런 것처럼. 자, 영화와 대중음악 문화의 혼합, 그죠? 그러니까 영화에다가 영화에 쓰이는 그런 OST 같은 것들 있죠, 그지? 그런 것들. 이제 어쨌든 이렇게 네 가지의 기반을 두고 있다. 요 네 가지 컨셉으로, 요 네 가지 개념으로 축제가 만들어진다. 축제를 구성한다라는 뜻이에요. 됐죠? 자, 이 프로그램은 젊은 관객 및 대중음악과 영성 같은 사회 현상에 대한 비판적 토론의 필요성에 의해 유발되었다. 자, 이 모리티에 감독이 이제 요 음악 축제를 맡게 되면서 왜 이 네 가지 영역을 꼭 선택을 했냐면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야. 젊은 관객을 일단 끌어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대중음악과 영성, 이 영성이 저겁니다. 그 spiritual이라고 나오거든. spirit.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국민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정신을 대표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정신을 대표할 수 있는 음악이 뭐예요? 애국가죠. 그치? 애국가가 이제 노래로는 그렇게 있고, 국가니까, 그치? 그러니까 애국가니까. 그래서, 그리고 국악이죠. 그치? 요런 것처럼.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악에다가 랩을 얻는다거나, 국악을 좀 K-팝처럼 만든다거나,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젊은 관객 및 대중음악과 영성과 같은 사회 현상에 대한 어떠한 비판적 토론의 필요성에 의해 유발이 되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다. 이게 필요하다라는 관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옛날에 축제를 만들었던 감독들은, 그 축제를 계속 이제 만들고 유지하고 그랬던 감독들은, 야, 클래식이 진짜 음악인데 클래식 축제에다가 힙합 가져오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돼. 하지 마. 요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뭔가 좀 필요성이 있더라. 어떤 필요성이나 사회 현상이나 이런 그 영성, 그 정신이라던가 요런 것들을 좀 고취시키기 위해서 좀 비판적 토론이 좀 필요하더라. 비판적 토론이라고 해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5번에 보면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자. 비판적 토론. 요게 노래를 통해서 이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차르트의 음악이 클래식이라서 되게 지루하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 클래식과 요런 뭐 힙합이 같이 붙으니까 이거 되게 새롭네. 요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보통 요즘에 어떤 게 많이 나오고 있냐면 불교에서요. 불교랑 랩을 같이 하거나, 그죠? 불교에서 막 막 이것저것 이제 뭐라 그러죠? 굉장히 훈련을 하는 그런 노래들인데, 그지? 그래서 연불이라고 얘기를 하죠. 연불 같은 걸 외우는데 연불을 약간 랩으로 하신다거나, 뭐 재즈 버전으로 만든다거나, 그죠?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친밀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좀 불교 관련된 스님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 요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의 예술적 전략의 위험한 특성. 자, 위험한 특성 별표. 위험한 특성은 비엔나 엘리트 계층과 현지의 잘츠부르크 가게 주인들에게 끊임없이 비난을 받고 있다. 왜 그러냐? 보수적이라 그랬잖아. 보수적이라는 거는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해오던 걸 그대로 유지하길 원해.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트 계층이라는 거는 굉장히 보수적이거든. 엘리트는 잘 사는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얘기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를 안 좋아해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이렇게 보수적이라서 이 감독의 젊은 현대 아티스트랑 클래식을 섞는 거, 이거 별로 안 좋아한다는 얘기야. 변화니까. 됐죠? 그래서 끊임없는 비난을 계속 받고 있다. 자, 근데 마지막 문장에서 however이 나왔죠. 역접의 연결사입니다. 그러나 모리티에는요, 본질적으로 별표, 전통과 혁신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법을 정확히 알고 있다. 그리고 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이 축제의 연속성을 보장하기도 한다. 자, 잘 봐. 이 엘리트 계층이랑 요 가게 주인들이 좀 보수적이라 그랬잖아요. 그 보수적이어서 진짜 클래식 음악만 틀어. 잘 봐. 축제인데
베토벤 교향곡 나오고 모차르트 교향곡 나오고 조금 수준은 있지만 약간 퀄리티가 좀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음악만 나오는 재미없다고 하니까 좀 그렇다. 어쨌든 그런 음악만 나오는 축제에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겠죠. 저는 안 가고 싶을 것 같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젊은 세대라면 더. 그러니까 저는 나이가 좀 있으니까 가겠지만 갈 수도 있겠지만 젊은 세대들은 시대가 변해서 젊은 세대들은 안 온단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축제도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람이 많이 와야 지속이 가능한 건데 맨날 거의 내년이면은 이제 80세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오시고 거기다가 축제에 활기도 없고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개선을 한 거죠. 그래서 젊은 세대도 올 수 있도록 좀 개선을 해보자, 혁신을 만들어보자 해갖고 이 음악 감독이 그렇게 축제를 개선을 한 겁니다. 근데 요 사람들이 요 엘리트 계층이랑 가게 주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끊임없는 비난을 받고 있으면 어떡해. 받고 있어도 어쨌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리티에는 좀 중요한 거야. 클래식도 보수적인 것도 좋지만 보수적인 거 오케이야. 근데 혁신도 필요해. 혁신이 없으면 안 돼. 개선을 해야 돼. 만약에 이 축제가 없어지지 않는 걸 원한다면, 그치? 이 축제가 오는 사람들이 없어하고, 이 축제가 점점 사람이 없어지면은 없어질 거 아니야. 이 축제도 안 할 거 아니야. 돈만 많이 드니까. 만약에 이 축제가 없어지지 않길 원한다면 우리는 혁신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축제에다가 좀 새로운 문화를 도입해서 새로운 노래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혁신이 생긴다면 이 축제의 연속성, 이 축제가 계속될 수 있는 지속성이 생길 거야 라고 판단을 한 거죠. 혹시 이해가 다 되셨을까요? 자, 요거는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말 너무 어른들만 가는 그런 축제를 혁신을 통해서 뭐 했다? 개선을 하여서, 그지? 그러니까 지속성을 보장했다. 요 감독이. 이렇게 이해가 가셨죠?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건 여기까지.